안녕하세요. 올리릴리 맘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초등학교와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정확히 9월 6일에 개학을 하고 그 이후로 약 2달간의 시간 동안 제가 이곳에서 느낀 캐나다 초등학교의 특징과 그리고 저희 두 딸들의 영어에 있어서의 변화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캐나다 초등학교에 대해서 살펴보면 캐나다는 이메일로 모든 연락을 주고받아요. 학교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과도 이메일로 중요한 전달 사항을 주고받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모든 학년이 8시 40분쯤 시작하고 또 오후 2시 40분쯤 종료를 해서 한꺼번에 아이들이 학교를 우르르 들어갔다가 또 한꺼번에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쉬는 시간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대신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리세스 시간이 있어요. 점심시간은 20분으로 매우 짧아요. 그래서 캐나다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간단한 샌드위치나 과일, 빵 등을 싸가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한 번도 싸지 않았던 도시락을 열심히 싸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주위에 친구들이 오늘 뭐 싸왔어 하고 항상 궁금해한다고 해서 그게 약간 재밌거리기도 한 것 같아요. 진도는 굉장히 널널한 편인데요. 아이들을 통해 들으면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이 한국에서의 초등학교 2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커리큘럼북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그 커리큘럼북에 맞춰서 진도를 철저하게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습이 수준별 개별 학습으로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원하는 상중하의 학습지를 선택해서 풀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상을 선택하고 또 뭐 다른 과목에서는 하를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푸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또한 대부분의 교실 활동은 그룹으로 이루어지고 아이들 간의 상호 협동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한 번씩 학교를 방문하는 날이 있었는데 학교에 있는 수업 결과물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 대부분 그룹과 상호 협동을 강조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발표 수업도 많은 편인데요. 매일 아침 아이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서로 간단한 오늘의 기분 혹은 가을하면 생각나는 것 이런 거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시작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그런 시간이 한국보다는 많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모든 반의 보조 선생님, 여기에서는 헬퍼 티처라고 부르는 보조 선생님이 존재하시는데 그분들이 각 과목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혹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또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매일 등굣길에 헬퍼 티처 선생님을 만나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미처 바빠서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헬퍼 티처 선생님들이 좀 디테일하게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오늘은 어땠는지 팔로우업을 해주시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 부분이었어요. 영어가 서툰 아이들을 위해서는 ELL 클래스가 따로 운영이 되는데요. ELL 클래스는 특히 언어 시간에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다른 공간에서 영어를 거의 전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따로 수업을 운영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캐나다가 워낙 다양한 나라에서 온 가족이 많다 보니까 서로 다른 문화, 전통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아이들의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 자신도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또 막상 현지에 가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가 이제 궁금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노트를 적어 놨었어요. 그것을 토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캐나다에 오기 전에 아이들의 상태는
첫째 아이는 영어를 읽을 수는 있었어요. 파닉스를 이미 다 끝냈고 영어 문장을 읽을 수는 있었는데 대신에 3음절 이상의 단어는 좀 힘들어 했어요. 쉬운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대부분 다 읽었었고, 그리고 둘째 아이는 알파벳을 조금 배우고 또 파닉스도 한 4분의 1 정도 약간 배우고 온 상태여서 B와 D 혹은 P와 Q 이런 알파벳은 헷갈려 했었고, 읽으라고 했을 때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에 와서 약 일주일 후에, 개학하고 한 일주일 후에 아이들이 영어 감탄사를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와우, 오 마이 갓, 뭐 이런 감탄사를 친구들을 보고 따라하는 거를 집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런 간단한 감탄사 외에는 영어를 하지도 않았고 전혀 영어가 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후에 첫째 아이는 가끔씩 영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침에 엄마 나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어 꿈 꿨어, 이런 말을 했었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아, 예전에는 아예 몰랐는데 지금은 대충 이해가 돼, 본인도 신기해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영어 쓰기 노트를 갖고 왔는데 문장의 어순이나 동사, 시제의 사용 혹은 전치사, 관사 이런 거는 많이 틀렸지만 그래도 영어 문장 구성의 큰 틀을 이해하고 있는 거를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둘째 아이는 그 당시에 한 달 후쯤에 Come on, I know 같은 짧고 간단한 발화를 했었고, 대신 제가 옆에서 이거 이렇게 말하면 돼 라고 영어로 말해주면 심리적으로는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본인이 영어를 잘 못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 안 할 거야, 영어 안 할래, 알려주지 마,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나왔었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한 2달쯤 됐을 최근에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그때 아이들이 이제 무슨 말을 쓸 수 있나 옆에서 좀 들어보니까 첫째 아이는 My mask is not in the house, it's outside, 이런 식의 문장을 발화를 했었고, 또 You should not eat more chocolate, 이런 식의 발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을 본인이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의 문장으로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또 둘째 아이는 너 2개, 나 2개야 이런 거를 you too, me too 이런 식으로 단어만 사용해서 발화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 come here, go, sit, washroom please 이런 식의 표현들은 다소 편하게 사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영어 실력이 저희가 캐나다에 오게 된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즐겁게 가고 또 친구를 사귀는 이 자체가 참 신기하기는 하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아이들의 태도가 많이 바뀐 거를 저희가 느끼거든요. 삶에 대한 태도 혹은 용기가 많이 생기고 도전정신이 많이 생겼다라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또 굉장히 큰 정의적인 성장이었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이들의 영어 변화는 내년 1월쯤에 한 번 더 팔로우업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안녕!